전국 해법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새누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계속 거부하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은 뭐 어쨌든 반대가 상당히 강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야당은 어차피 인사청문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일단 본회의에 가서 표결로 네. 의사표시를 해서 네. 국회 300명 의원들의 의사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여당 의원들도 물밑으로 설득을 해서 네. 부적격자라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야당 의원들 가운데도 그만하면 어쩔 수 없다, 적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서로 간에. 예. 서로 간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네. 보편적 상식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야당 이런 식으로 아마 본회의도 불참해버리고 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만 모여가 투표하게 되면 거기 반란표라든지 반대 의사표시를 할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점도 야당으로서는 꼭 낙마시킬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본회의에 나가야죠. 그래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청문회는 이번에도 역시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네.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를 안고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 이 인사청문회에 창과 방패를 동원한 여당은 무조건 방패고 야당은 그냥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예. 때리고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회 그렇게 합니까? 공화당, 민주당 네. 편싸움 합니까? 이게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통탄할 일인데 예. 이게 이제 여야가 공수 교대를 해도 똑같은 현상이고 갈수록 예. 더 극악해지고 있는 것은 이 국민이 이걸 지금 이 상을 똑바로 봐야 돼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청문회 자체가 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가서 예. 표결해서 한번 대결해봐라.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반성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이제 청문위원을 따로 특별 구성을 하잖아요. 뭐 다른 장관들은 상임위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하는 거야. 기존의 상임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뭐 따로 논평할 필요가 없지만 새로 구성해서 이제 국무총리 이 청문위원회를 하는데 좀 경륜 있는 사람들로 배치한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야당은 공격 화력이 강한 사람, 공격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그러고 여당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강한 사람을 배치하겠다고. 방어력이 강하고 검사 말이에요. 출신이기 때문에 청문위원장도 검사 선배고 그렇게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게 무슨 편싸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총리로서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문제를 따졌는데 어떻게 여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큰 정책의 방향을 두고 여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처럼 이 문제되고 있는 이 병역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야당도 본회의 참석해서 뭐 본회의 참석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언할 수 있으니까 발언해서 뭐 자기들이 반대한다면 반대 이유를 좀 국민들 앞에 밝히고 여당 의원도 설득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여당도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설명을 하고 야당 의원들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인사니까 무기명으로 하는 거니까 정말 의원 개개인이 소신껏 투표하는 청문회 이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예.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하는 이 전술은 네. 야당 지도부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그 본회의에서 표결했을 때 야당 중에도 상당한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결과를 놓고 보면 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여당의 반란표가 아니냐 야당의 반란표가 아니냐 몇 표냐는 게 되게 드러나니까 그럼 야당 원내 지도부가 제일 편한 방법은 채택 안 한다. 본회의 안 간다.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럼 단독 안 되지. 처리하는 게. 그럼 안 되지. 야당이 국민들 앞에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국민 여론도 지금 여론조사에 부적격이라고 하는 여론 비중이 높으니까 황교안 씨에 대해서 그러면 그
비중대로 그 비율대로 본회의의 표결 결과도 나올 수 있도록 야당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국회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이종걸 원내대표한테는 충고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게 진두지휘하세요. 자, 이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뭐 다음 주 중에 어떤 형태로든 여야가 함께 모여서 하든 뭐 여당 단독으로 하든 뭐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국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오늘 새정치연합의 의총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러고 결론을 유보했어요. 정의화 의장이 그렇게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새정치연합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랬어요.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 이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이것이 전국의 핵심 이슈가 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우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국회를 일단 의결한 그 국회법 개정안은 네. 모법이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네. 이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네. 이를 처리하라. 그리고 네. 보고하라. 그렇죠. 이건 이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여기서 이건 위헌이라고 얘기했고, 예. 이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것을 요청을 하고 부합하지 않을 때는 네. 그리고 정부는 검토 처리하라. 예. 이렇게 되면 이건 위헌이 안 돼요. 위헌이 안 되는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거니까. 존중해 주는 네. 것이니까 재량권을 줘버린 것이니까 네. 위헌은 안 되는데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 절차가 어찌 되느냐 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본회의에 이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법 조문끼리 상충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구에 문제가 있다든지 글자 네. 한자 표시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치에 문제가 있는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의결로 국회의장이 이것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번안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정의화 의장의 이 수정안은 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때문에 내용을 고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정부로 가서 대통령이 그냥 받아 공포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네. 아니면 다시 제의를 요청해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국회에 오게 되면 국회가 이것을 폐기해버리거나 알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수정안을 정 의장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번안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이 재량 범위를 넘어서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미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개정하고 수정하는 그 절차를 국회에서 빨리 밟아서 정부로 이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안 돼. 왜 안 되죠? 그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국회 자율권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의결해놨는데 그 다음날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지요. 일단은 그러면 의결한 거는 일단 가야 정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든지 가서 시행하든지 돌아와서 폐기를 하든지 다시 개정안을 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여야가 합의가 이게 번안 처리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겠네요. 그러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논란 없어요. 저는 그걸 지금 국회에서는 그 번안 처리를 지금 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저것도 또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그렇지.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합의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정치적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 대로 하면 이른바 강제성으로 인한 위헌성 논란은 해소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청와대는 그 점 때문에 지금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강제성이 강제성을 없애서 위헌 소지를 없애버리면 뭐 청와대하고 갈등할 일은 없겠네요. 야당이 이제 이거 명분론에서 야당이 이걸 합의해 줄 가능성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수정안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였는데 중재안에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였지만은 의원총회에서 반대가 많으니까 여전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새정치연합의 혁신이 출범을 했어요. 했는데 뭐 계속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5년 동안에 4차례 혁신위가 있었지요. 네. 그래서 그 혁신안이 다 축적이 돼 있고 네. 어떻게 혁신하느냐는 딱 두 가지지요. 헌법 8조에는 정당 조항을 얼마큼 충실히 지키느냐. 네. 그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아. 새누리당도 혁신해야죠. 그 정당 조직이 헌법 8조에는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 개파 투쟁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네. 다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 관계상 미국처럼 중앙당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중앙당제 폐지하고 대표 최고위원 최고위원 뭐 이렇게 청시하러 국회의원들을 이 계급화하고 서열화하는 관료 체제 이걸 없애버리고 중앙당은 정책을 개발해서 원내 국회에 공급하는 경우로 몇 년째 거의 몇십 년째 주장해 오고 20년째 계신데 주장하고 있죠. 20년째. 근데 뭐 여나 야나 그거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여야나 안 받아들이는 게 국민이 무섭지 않으니까. 저 주장에 대해서 국민이 많이 따라준다 그러면 할 텐데 국민 뭐 이거 어찌되나 그냥 이게 그 근본에 이제 이 지역주의 경상도당 전라도당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 위에서 이것이 아주 곰팡이처럼 싹 터가지고 이게 안 고쳐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보면, 이제 예. 공천 문제야. 예, 공천 문제죠. 근데 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뭐 조국 교수나 이런 사람을 센 소리를 하더라고. 예. 무슨 이 도덕적 흔들리는 사람 40% 자르고 이러는데 네, 뭐. 도덕적으로 흔들리는 전과자라든지 문제 있는 사람 그거는 일단 걸르고 그 외에는 오래 했다고 나이가 많다고 너 그만두라 하면 제2의 이 천정배 정동영 파동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고쳐라 이제 제도를 고쳐가지고 공천권을 하방해버리면 되지. 왜 예. 혁신위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놈은 되고 아니 놈잘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뭐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나이 많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 이거죠. 그 지금 제도만 뭐- 만들어가지고 당헌 당규를 그렇게 개정하는 작업만 하면 그게 따라서 걸러지도록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뭐 또 자르면 조국 4년 뒤에 또 그럴 예, 거 아니에요. 조국 교수도 10명의 혁신위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뭐 자기 개인 의견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법적 하자 있는 사람 공천 금지 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4선 이상 의원의 다수 용퇴가 있습니다. 4선 이상 의원의 다수 용퇴. 이거 어떤 방법으로 용퇴시킬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현역 의원 40% 이상 물갈이. 뭐 이런 것들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 물갈이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연 지금의 새정치연합의 리더십이 그런 정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당장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새누리당의 김문수 전 지사가 대구에 출마한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서 새누리당 안에서 또 이제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찬반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데 간다. 아니 경기지사 한 사람이 당의 상징성 있는 인물이고 대권 주자인데 어려운 지역에서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해야지. 뭐 텃밭인 영남에 가서 왜 하느냐 이런 반대론이 있습니다. 그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 지역이지요. 예. 그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는 예감에 김부겸 전 의원이 당선돼요. 대구 김문수 분위기로 김부겸으로 예. 해도 예, 김부겸 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40%가 얻었고 그 뒤 작년에 시장 선거에서 40% 이상을 얻었는데 대구 네.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 표현대로면 김부겸이가 야당이지만은 뽑아서 서울 보내면 그 야당 중앙당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시키는 야당 의원이 되니까 네. 이 야당에도 대구 시민의 민심을 이게 뿌리 박는 알겠어요. 계기로서 예. 기수가 된다. 김부겸이 세다. 세다. 그러면 김문수가 거기 출마하는 것도 일리 있다. 그런 뜻입니까? 나는 김문수 전 지사가 피하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나는 현재는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이 가능성이 김부겸 전 의원에게 높고 김부겸 전 의원은 오히려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이라고 예. 칭하는 김문수 전 지사가 나오는 걸 환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이왕이면 센 거 한번 꺾자. 그래서 그 결과는 재미삼아 얘기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의 당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알겠어요. 만일 김문수 전 지사가 거기서 발을 뺀다면 지난번 동작구에 나오라고 할 때 발을 뺐잖아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뒤로 여론조사를 했어. 어떤 정치가라도 알겠습니다. 예. 어떤 정치가라도 선거구 어렵다고 생각되는 선거구에 나가라 해서
뒤로 알아보고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구라도 지금 수성갑 상황은 김부겸 전 의원한테 유리한 조건이니 김문수 지사가 피하지 말고 어려운 선거구인 바로 대구에서 뛰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것을 피하면 네, 알겠습니다. 비급하겠던데. 사실은 그렇게 안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지금 보고 시간이 없어서 일단 잘못 오늘은 보고 변호사님 말씀만 듣고 나하고 나중에 내기합시다. 그러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